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직 젊고 희망으로 가득하던 그 여인이 낯선 집안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날로부터 이 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정히 빗은 머리 위에 흰 비녀를 꽂았고 두 손에는 친정에서 마련해준 혼수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고운 잎을 한 채 반짝이는 녹그릇, 그리고 어머니가 밤새 꿰매준 수저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보따리를 꽉 움켜쥔 채 천천히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이 되는구나. 앞으로 내 이름은 불리지 않겠지. 나는 이제 아내의 며느리 새 식구로 불릴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마주한 건 따뜻한 환영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시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쉽지 않겠구나. 내 앞에 놓인 길은 그리 순탄치 않겠구나. 그날의 첫인상은 앞으로 수십 년을 지배할 긴 그림자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주어진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햇살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은 오래되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끓어오르는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면 그녀는 땀을 훔치며 밥을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우물가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삶았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 밭에 나가 흙투성이가 되어 일했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웃어주시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시겠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침묵과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며느리잖아. 그 말은 단칼처럼 며느리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수고는 당연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는 노동과 의무로만 규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친정에서 지낼 때 아침마다 우리 딸 잘 잤니 하고 물어주던 따뜻한 목소리, 작은 반찬 하나만 만들어도 어쩜 이렇게 맛있니 하며 웃어주던 인자한 얼굴, 그런 기억들이 그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칭찬 한마디 없이 흘러갔고 밤이 되면 피곤에 지쳐 몸을 눕히면서도 마음 한편은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일까? 시어머니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견디며 한 가정을 일구어낸 세대였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늘 투쟁이었고 그 속에서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눈에 새로운 며느리는 아직 미숙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때로는 차가운 말로, 때로는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늘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세대 차이는 그렇게 깊은 오해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다더라.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지. 그 말들이 며느리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안쓰러운 소문거리로 전해지는 것 같아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평생의 바람은 단 하나. 언젠가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시작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긴 그림자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집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젊은 며느리는 이제 하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소리도 새로 생긴 가족의 기쁨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벽은 오히려 더 두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길을 의식했습니다. 아기의 젖을 먹이는 순간에도, 반찬을 무쳐 식탁에 올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명절은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부엌안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끓어오르는 기름에 튀겨지는 전, 어른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저건 간이 맞지 않아. 상추는 왜 그렇게 뜯었어? 국은 왜 탁하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 손을 씻고 수십 번 칼을 쥐며 더 완벽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늘 모자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은 며느리에게 늘 시험지를 내밀고 점수를 매기는 선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잘해내리라. 이번에는 인정받으리라.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고개짓, 때로는 매서운 말 한마디. 그녀의 가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일 뿐인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젊은 시절 한푼이 아쉬워 허리를 굽히고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일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지켜낸 자신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며느리에게도 고스란히 요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 더 강해져야 해. 세상은 녹록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며느리에게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해진 것은 오직 차가운 말과 시선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의무로, 격려가 평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린 눈으로 묻곤 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랑 말이 짧아? 엄마는 왜 늘 힘들어 보여? 그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웃음 뒤에 가려진 눈물을. 그 눈물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도 조용히 남아갔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다더라. 어머니랑 사이가 영 좋지 않다지. 그 말들이 며느리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동정어린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건 더욱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안의 무게는 점점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버팀목처럼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점점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스스로에게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자유로워지리라. 언젠가 나도 인정받으리라.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했고 그 무심한 세월 속에서 그녀의 어깨에는 더 무거운 짐만 얹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순간에도, 잔치와 기념일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결국 한 사람의 병으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중심처럼 굳세고 단단하던 어머니, 목소리만 울려도 모두가 긴장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밥을 차리다 말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곤 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할 때도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나도 요즘 자꾸 깜빡거린다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보았고
그 작은 변화가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는 걸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에 시달렸고 낮에는 자꾸만 기억을 놓쳤습니다. 어제 먹은 약을 오늘도 찾았고 방금 한 말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은 힘을 잃어 가벼운 물잔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걷는 걸음도 느려지고 가끔은 길을 걷다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던 거지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한 날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병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길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가족 모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멀리 타지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쁘다는 이유로 병실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곁에 남은 이는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평생 가장 멀리 느껴졌던 사람, 평생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 사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길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왜 나여야 할까? 왜 평생 힘들게만 했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며느리다. 이 집의 가족이다. 누군가는 이 길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몫이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었지만, 비록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병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도 전에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낯선 기계음, 삑삑거리는 경고음,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바빠 챙기지 못하는 순간이면 그녀는 직접 링거줄을 살피고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삼키는 물 한 모금조차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평생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인데.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미움은 남아도 마지막은 지켜드려야지. 이건 원망을 넘어선 내 선택이니까. 나는 끝까지 가족으로 남겠다. 창밖으로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저물었습니다. 여름은 무더위로 병실을 덮쳤고 가을은 낙엽을 흩날리며 창문 앞에 쌓였습니다. 겨울의 눈은 창가에 내려앉아 마치 흰 장막처럼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며느리는 병실에서 맞았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그녀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어머니의 숨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때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이분을 향해 마음을 쓰는 걸까? 그러나 곧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다.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또 때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그 모든 시간을 지워낼 수는 없다. 그러니 마지막만큼은 내가 이 길을 함께 해야 한다. 병은 어머니의 몸을 무너뜨렸지만 그 병은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도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의 그림자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화해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간병의 시간은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약봉지를 확인하고 식사 시간을 챙기고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일로 하루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자 그 무게는 며느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병실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건 시어머니의 힘겨운 숨소리와 그 곁에서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앉아있는 며느리의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6시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며 시작합니다. 밤새 흘린 땀을 닦아드리기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겨우 일어나 앉으면 천천히 물을 떠다 드리고
죽을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낮에는 끝없는 반복이 기다렸습니다. 약을 제때 챙기고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메모하며 혈압계를 잡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약을 빼먹은 적이 있어 밤새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를 눕히고 하루의 마지막 간호를 마친 뒤 겨우 의자에 몸을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깨어날지 몰라 그녀는 늘 반쯤 깬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물 조금만 더 드세요.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 전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모두 내려놓은 순간 그저 가족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병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곧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간병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목에는 파스 자국이 남았고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병실 구석에서 몰래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원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끝까지 가족으로 남겠다고 정한 길이야. 이 길을 포기하면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릴 거야. 창밖의 풍경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창밖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계절의 모든 변화를 며느리는 병실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병실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돌봄의 계절이었습니다. 돌봄은 그녀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나여야만 하지? 왜 나만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원망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연민으로, 연민은 마침내 애틋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고를 때면 그 숨소리마저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는 작은 순간도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망과 미움만으로는 끝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을 지켜내는 힘은 결국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을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나?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 서운함으로 채워진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돌봄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그녀에게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 희생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돌봄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그 지침 속에서 그녀는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원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잔인하며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간신히 의자에 앉아있던 몸은 이제는 침대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짧아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원망만 하던 관계였는데 막상 마지막이라 하니 눈물이 솟구쳐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이며 공기마저 차갑게 식혀갔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유지했지만 어머니의 호흡은 그 리듬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짧고 거친 숨 사이로 간신히 이어지는 생명의 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하던 손은 이제 힘이 빠져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어린아이의 손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마지막까지 곁을 지킬게요. 비록 늦었지만 저는 끝내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늘 부족하다, 늘 당연하다 여겨졌던 그녀의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건네진 감사. 그 말은 칼날처럼 베어온 지난 세월의 상처를 순식간에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고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끝내 저를 어머니의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짧고 희미했지만 그 미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지고 온 짐을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호흡은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단 한마디 고맙다라는 말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짧은 미소와 감사. 그 순간 두 사람은 평생 쌓아온 벽을 넘어섰습니다. 평생 불편했던 며느리. 그러나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이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날들도 결국은 사랑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진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진심은 늦게 도착했지만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에는 늦게 온 사랑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고 그들 모두는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끝까지 곁을 지켰다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은 며느리의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미움 대신 사랑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차지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작은 의자, 안방의 이불자리, 늘 고집스럽게 앉아있던 마루끝이 이제는 쓸쓸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며느리의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운함으로만 가득했던 세월, 늘 인정받지 못해 울던 세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짧은 한마디 고맙다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는 것을. 그날 이후 며느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며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 세월을 억울하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사랑받았다. 비록 늦게 전해졌지만 그 사랑은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갈등하며 살고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때로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혹은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우리는 늘 오해와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과 고마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늦게 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열려 상대방이 이미 떠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사랑이라도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늦은 사랑은 평생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말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 말은 지금이라도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그 말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서운함과 미움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힘입니다. 평생 불편했던 며느리.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준 이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움과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실에 남겨진 말, 고맙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화해였고 평생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